나이 들수록 되새길 가치에 대하여.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계속 유보한다면 행복은 영원히 접근 불가의 영토로 고립된다. 무람하게 살았다. 훗날의 행복을 위해 지금 고생하는 걸 기꺼이 감수하고 견뎌왔다. 그래서 내일 행복했는가? 아니다. 늘 또 다른 내일의 더 큰 행복을 위해 지금의 고통을 감수하며 행복을 유보하며 살아왔다. 더 큰 욕망을 위해 지금의 작은 행복을 미루는 습관은 여전히 남아있다. 고진감래를 교조로 삼으며 살았다. 지금 누리는 즐거움은 낭비의 지름길이고 미래의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다고 배우며 살았다. 지금 욕망을 억제하고 내일을 위해 저축하며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배웠다. 언제나 10년 후의 영광을 들으며 죽어라 앞으로 내달렸다. 그렇게 우리는 늘 현재의 행복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멀리해야 하는 것으로 세뇌당했다.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정작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게 된다. 행복도 경험하고 연습해야 한다. 경험하지 못한 행복은 관습일 뿐이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는 건 마치 둘이 만나면 안 되거나 불가능한 것이라고 강요하는 폭력이다. 워라벨이니 소확행이니 하는 청년들을 못마땅한 시선으로 보는 어른들도 있다. 작은 행복을 지금 누려야 더 큰 행복을 꿈꾸고 키울 수 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유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가난했던 시절, 굶어 죽는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악물고 살았던 시절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지금까지 그 습속을 벗어나지 못하는 건 바보짓이다. 당당하고 건강한 쾌락이 바로 행복이다. 건강한 쾌락주의자가 미래 삶도 건강하게 만든다. 나이 드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낡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싱싱한 생각으로 진화하면 그깟 나이 아무것도 아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고 세계적인 인권사회 운동을 펼쳤던 펄 박이 70이 되었을 때 그녀에게 물었다.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고 싶냐고.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치른 값이 얼만데요. 나는 다시 그것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지금이 좋습니다. 지금 이 나이를 누리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렇다. 지금을 살기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 내 인생에서 최상의 시간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최상의 시간인 또 다른 오늘이어야 한다. 그게 제대로 나이 들어가는 일이고 그래야 나이 들미 즐겁다.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 펄 벅은 늘 자신을 깨우고 발을 내딛게 하는 내성의 영토를 마련하고 자신을 고착시키지 않으려 노력했기에 오늘이 최상의 시간이며 나이 드는 게 즐겁다고 확신한 것이다. 내 안에는 나 혼자 살고 있는 고독의 장소가 있다. 그곳은 말라붙은 당신의 마음을 소생시키는 단 하나의 장소다. 멋지게 나이 드는 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짜가 아니다. 그러나 제값을 치른 나이 듦은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다. 논리와 근거가 확보되었을 때까지 말을 아끼는 것. 그것이 철학적 태도의 핵심이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다. 말이라는 게 꼭 입으로 발화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권력, 부, 명예를 과시하는 것 자체도 과도한 말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어도 침묵해야 한다. 몰라서, 두려워서 침묵하는 게 아니다. 침묵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 힘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힘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깊은 성찰에서 길어 올리는 샘물이다. 몰라서 입 다물고 있는 건 불안하지만 알면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힘이 진짜 내공이다. 범접할 수 없는 도인의 내공이 아니라 소소한 것은 너그럽게 받아들이되 거짓을 분별하고 일갈할 수 있는 그런 침묵의 내공이다. 굳이 내색하지 않는, 그러나 함부로 굴 수 없는 힘을 담은 내공은 그런 의도적 침묵 속에서 익어간다. 최소한 경박함은 물리칠 수 있는 게 침묵의 힘이다. 그 깨달음이 철학적 지혜이다. 온갖 보약으로 몸을 지키려 하기 전에 지금까지 날 지켜준 몸에 감사해야 한다. 동상들을 만났더니 100살까지 살아라. 이런 말은 심한 욕이라며 쓰게 웃는다. 유병장수의 시대다. 예전에는 환갑에 큰 잔치를 벌였지만 지금은 60번째 생일에 불과하다. 80세쯤 사는 게 기본인 시대다. 삼국시대 평균이 20대 중반, 고려시대 30대 중반, 조선시대 40대로 점차 증가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은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50세가 넘으면 중년이라 했지만 유엔에서는 65세까지가 청년이고 79세까지가 중년이며 그 이후가 노년이라고 정의할 정도까지 되었다. 문제는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장수하는 것이다. 병치레 하는 노년의 기간이 12년쯤 된다 하니 마냥 좋은 일도 아니다. 수명이 증가하였으니 유효기간이 짧은 몸을 잘 다루며 살아야 한다. 불행히도 우리는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몸을 마구 굴리다 나이 들어 고생한다. 무엇보다 많이 걷고 적당한 노동을 하는 게 가장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원하건 원하지 않건 오래 살게 된 세상이다. 젊었을 때부터 건강 잘 챙기는 일에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일도 건강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지금까지 잘 버텨준 몸이 고맙다. 이제는 그 몸 잘 섬기며 살아야 한다. 여전히 청년의 몸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청년의 정신을 간직하고 있음을 자랑하라. 나이가 무색하게 젊은 몸을 유지하고 있는 어른들을 본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부럽다. 그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정성을 쏟았을까 생각하면 존경스럽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건 축복이다. 몸을 잘 가꿔야 비루하지 않게 산다. 청년의 몸이 무색한 친구 녀석이 있다. 싱싱하고 멋진 몸을 가진 것은 축복이다. 그의 가상한 노력 덕분이다. 그건 부럽고 인정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정신은 제대로 된 신문 한 장 읽지 않는 낡아빠진 수준이다. 몸은 노쇠할 수밖에 없다. 그의 몸도 언제까지 버티진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정신은 시대 정신과 미래 의제를 고민하며 열려있는 한 녹슬지 않는다. 신체의 늙어감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정신이 낡고 퇴행하는 걸 두려워해야 한다. 그게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이다. 나이 먹었다고 우습게 보지 마라. 너는 그 나이 먹어봤냐고 따지지도 마라.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아래 길 없어도 저절로 길이 난다.
사기에 복숭아 나무와 자두나무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밑에 절로 길이 난다는 말이 있다. 이광장군 열전에 나오는 말이다. 한나라 무제 때 장군 이광의 일화에서 유래했다. 대장군이지만 솔선수범했고 휘하 장병에 대한 배려로 신임과 존경을 가득 받았던 장군이었다. 장병들이 다투어 이광의 휘하에 들어오려는 건 당연했다. 멋진 어른의 모습이다. 나이 들수록 말이 많아진다.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어떤 일을 이뤘는지 자랑하는 말이건, 왜 자신을 우습게 보냐고 고가와서 하는 말이건, 틈만 나면 떠든다. 나이 먹었다고 우습게 보는 게 아니다. 존경할 만한 게 없으니 관심을 끄는 것뿐이다. 추하게 나이 드는 사람들의 공통적 속성이고 태도다. 길을 내도 얻을 게 없으면 아무도 그 길 오가지 않는다. 그러나 복숭아 자두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아래 저절로 길이 난다. 내 나무에 복숭아, 자두가 열렸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그게 없다면 지금이라도 심으면 된다. 아직 남은 시간이 많다. 몇 해만 지나면 복숭아와 자두가 열릴 것이고 그 열매 맛보려고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다. 나이는 그렇게 먹는 것이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투정할 게 아니라 묵묵히 나무 심고 열매 맺으면 될 일이다.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되새길 가치에 대해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바로 지금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